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아마 이 기사 제일 많이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되고 오르내했던 이 인물 석자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박수홍 씨인데요. 박수홍 씨가 다시 또 뭔가 집안 분란에 휩싸인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 대상 되셨을 때 심정이 좀 어떠셨나요? 심정이 좋겠어요? 아들들이 이 모양인데 좋겠어요? 지금? 그럼 박수홍 씨 친형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애만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기사 보라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자들이요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오죽해서 내가 여기 나왔겠어요. 내가 오늘 이 걸려서 말이 안 나와 지금. 정말. 내가 박수홍이 집에 청소를 32년도 했다고 가정부요. 지금 우리가 80 넘었는데 우리가 빨대요 빨대. 근데 이건 너무 하는 거야. 끝까지 나를 여기까지 막 나오게끔 하는 건 아니 언론에는 내가 결혼 못하게 빨대 꽂았다고 그러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 발언은 저희가 박수홍 씨의 부모님들입니다. 지금 격한 감정을 쏟아내시는 분들은 박수홍 씨의 아버지, 어머니의 얘기인데 보세요. 격한 발언들이 나왔고 뭐 본인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빨대 취급한다. 자신들을 아들인 박수홍 씨가 이런 표현까지 나와서 이게 지난 13일 8차 공판 때 이 두 분이 했던 얘기인데 일단은 전혜연 평론가 듣기에도 상당히 일단은 부모와 자식인 박수홍 씨 사이에 이미 감정의 골이 깊게 팼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지금 박수홍 씨의 이 아버지, 어머니의 발언을 들으면 박수홍 씨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굳이 가족 간의 일로 이렇게 재판까지 가야 되느냐, 부모를 이렇게 법정에 나오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박수홍 씨가 뭔가 한 부분이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나 검찰이 완전히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이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이 매니지먼트를 운영을 하면서 회사 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을 포함해서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영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저희가 좀 사실 조금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부모님의 섭섭한 감정과는 별개로 검찰이 여러 가지 정황이라던가 증거를 갖고 친형을 좀 기소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씁쓸한 것이 가족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가 또 참다가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거고요. 특히나 이 부모님이 본인을 비난하는 저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상당히 상처를 받아서 나는 정말 고아나 다름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해서 지금 앞서 61억 횡령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13일 날 8차 공판이 있었는데 공판 끝나고 아마 나온 지금 어둑어둑한 걸로 봐서는 나와서 기자들한테 격한 심정을 쏟아낸 것 같아요. 앞서 발언 잠시만 짚어보고 허준 변호사 얘기 들어볼게요. 뭐라 그랬냐? 기분이 좋겠냐? 심정이 좋겠냐? 아들들이 이 모양인데 일단 큰형과 작은형의 그 지금 법정 다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아니 애먼 사람을 잡고 있다. 박수홍 씨 친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러면서 보세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기사를 봐라. 기자들이 똑바로 기사를 써야 된다. 이런 격한 말까지 했고요. 그러다 옆에서 거들고 나서는 박수홍 씨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박수홍 씨의 집 청소를 30년간 한 가정부다. 우리가 지금 80이 넘은 나이인데 우리를 지금 빨대 취급하고 있다. 박수홍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그렇다면 허준 변호사님 8차 공판 때 그러면 박수홍 씨 친형 측에서 이런 비슷한 주장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친이 증인으로 증언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다소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전 취지를 종합해보면 네. 큰형 부부가 횡령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횡령을 감싸고 큰형 부부를 감싸면서 모든 것은 다 박수홍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거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질문을 했어요. 박수홍 씨의 통장과 같은 개인 자산 누가 관리했냐? 그리고 큰형에 관여한 일이 있느냐? 이게 이제 횡령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부친이 하는 말이 모두 자기가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박수홍 씨의 예적금이나 펀드 이런 것들을 큰형,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친형이 큰 그림을 그리고 이걸 박수홍 씨랑 의논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수홍 씨 부친이 또 그렇다, 다 의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된 돈은 이 부모가 사용한 것이지 큰아들 부부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큰형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큰형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박 씨 부친의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이 부친이 박수홍 씨의 비자금을 위해서 이런 걸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헤어지면서 막 고가의 선물을 사주다 보니까 현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 네. 이 부분은 그 자체로도 만약에 큰형이 밑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횡령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실 다소 좀 불리한 주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친의 얘기는 모든 걸 다 박수홍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차 공판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격한 감정을 드러냈던 박수홍 씨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안진용 기자님은 이제 오랫동안 이 사건이라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재판 법정 다툼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취재해 오셨는데 우리 안진용 기자님을 이제 모셨어요. 이 박수홍 씨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박수홍 씨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박수홍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하느냐, 그리고 결혼하더니 이렇게 돌변하냐, 뭐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데 중요한 건 이번 재판이 왜 열리고 있냐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친형 내외 횡령 재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횡령과는 직접적인 얘기가 없는 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거 친형 측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서는 부모들이 박수홍 씨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위한 하나의 전략을 짠 게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 사실 박수홍 씨는 뒤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 사건이니까 박수홍 씨는 증인일 뿐이지 이 형사 사건의 원고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박수홍 씨가 직접 나올 필요가 없는데 박수홍 씨가 직접 나와야 된다는 논리까지 펴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검찰 조사 단계에서 아버지와 박수홍 씨가 마주친 적이 있는데 이때 박수홍 씨에게 물리적 충격을 가해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까지 그랬었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도 없었기 때문에 증인의 요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와서 한 얘기는 대부분 다 박수홍 씨 개인에 대한 본인의 주장들인데 이 주장에도 몇 가지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박수홍 씨 집에서 내가 설거지 다 했다. 혼인신고하고 엄마를 공격하더라. 네. 결혼을 내가 말렸다고 하는데 안 말렸다고 하는데 원래 어머니와 함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오래 출연했죠. 네. 이때 박수홍 씨가 수차례 내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가족이 말렸다는 얘기를 직접 한 적이 있고 그때 어머니도 수긍을 했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결국은 아내인 김다혜 씨에게 아들인 박수홍 씨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박수홍 씨 곁에 유일한 가족은 아내 김다혜 씨인데 그 아내를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공격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딱 듣기에도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지금 자신의 아들인 박수홍 씨가 결혼을 통해서 즉 며느리인 김다혜 씨한테 지금 뭔가 사로잡혀서 이런 일에 지금 이 도취해 있다, 판단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한 번도 말린 적 없었고 내가 아들을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송이가 와서 엄마 저기 도장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도장을 줬어요. 근데 4일이 돼도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김다혜로 딱 뜨더라고요. 그게 우리 부모 모르게 도망가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해.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냥 엄마 공격을 하는 거야. 엄마가 결혼을 못하게 했다.
말렸다. 아니 어느 엄마가 세상에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네? 친형 측 주장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깝다. 그러면요 내가 살았는데 우리 아들 간방으로 보내고 결혼 딱 하잖아. 지금 표현들이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마지막 부분 우리 아들 감옥으로 보내.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결론 난 건 아닙니다만 박송 씨 큰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곤란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하고 박송 씨 본인은 결혼했다. 막 지금 그런 것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이 모친은 큰형을 고소하고 연락을 끊은 것도 박송 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관련 소식도 기사로 접했고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모 측 주장의 요지는 친형을 고소하는 등 태도를 급변한 이유도 아내 때문이라거나 아내 때문에 집을 빼앗겼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친이 김다혜, 즉 박송 씨 아내가 재산이 탐나서 뺏으려고라고 말을 하자 변호인 측이 아버님 생각이지 않냐라면서 추측 섞인 주장을 하지 말라고 제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박송 씨 부모는 박송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사생활요? 이게 사실 이 재판과의 본류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민감한 사생활까지 꺼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부친은 내가 32년 동안 뒤를 봐줬는데 박송 씨가 내가 아는 것만 여자를 6명 만났다. 그 과정에서 아기가 생겨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송 씨의 법률 대리인 부모님이 언급한 박송의 사생활 관련 내용 예전에 한 유튜버가 언급한 허위 사실과 거의 일치한다. 임신과 낙태 발언 등 이 유튜버의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 모두 허위로 보고 기소를 한 바가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박송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 제작진이 한번 들어봤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의 제보로 인해 방송된 허위 사실을 지금 믿고 계신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마 아버지 어머니도 그 내용들이 다 진실이라고 믿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다혜 씨랑 박송 씨가 결혼할 당시에는 박송 씨가 재산적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당하셔서 통장에 현찰이 3,4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단순히 무슨 거액의 재산을 탐을 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보기에는 당시 재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요. 참담하다. 그리고 고아가 된 것 같다. 이 정도의 말씀 외에는요.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아끼십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박송 씨 아버지 어머니가 큰형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박송 씨, 왜냐면 박송 씨도 사랑하는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언론에 가감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 앞에서. 이제 제3자가 보기에 너무 기막힌 상황인 건데 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박송 씨는 정말 참담할 것이고 지금 이 사건이 재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 재판이 박송 씨 큰형의 횡령 의혹 사건인데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 어떤 증언을 하는 것이 네. 그것만이 아니라 좀 그것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박송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게 보통 이제 연예인들 관련된 어떤 사건일 때 연예인들은 이 위신이라든가 평판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건과 상관이 없는 연예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공격하면서 연예인을 막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면 그 연예인이 무서워서 이제 막 뒤로 물러선다거나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네. 보통 연예인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부모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사적인 방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게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데 실제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하더라도 충격적인데 지금 박송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실제 사생활조차도 아니다. 부모님이 지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허위 사실로 이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박송 씨 그 변호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친부모님이니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주장해도 박송 씨가 본인들을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지금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참담할 것 같은데 근데 안진용 기자님은 이제 쭉 박송 씨 요 현안 관련 취재도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박수홍 씨랑도 친하시잖아요. 통화도 네네.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 일 공판 이후에 통화해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 공판이 있은 다음 날 오전에 박수홍 씨랑 통화를 했는데 이 고화가 된 것 같다는 얘기가 저와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사실 거의 잠을 못 잔 목소리였고요. 박수홍 씨가 이 말을 여러 차례 되뇌었습니다. 난 고화가 된 것 같아. 고화가 맞는 것 같아라고 그만큼 본인이 참담한 신경과 함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아 보였고요. 세상에. 사실 박수홍 씨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계속 남달랐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앞서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아버지가 직접 집에 둔기를 갖고 와서 두드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박수홍 씨가 집을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더 발언을 아끼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는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사실상 증인으로서 증인 효력이 증언으로 효력이 있을 만한 얘기를 하실 수 없는 분이 나와서 본인을 향한 이런 공격성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자기는 고하다. 더 이상 내가 어떠한 내 가족들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거듭했던 겁니다. 네. 혹시요 안지용 기자님 친하시니까 또 여쭤보면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김다혜 씨의 어떤 지금 뭐랄까요 심경 또는 근황 지금 상태 혹시 이런 것도 좀 취재가 되셨을까 좀 죄송합니다만 여쭤봅니다. 사실 김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이 곁에서 박수홍 씨를 가장 많이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고요. 1년에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계속 좀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근데 김다혜 씨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은 게 본인이 박수홍 씨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스라이팅의 대상으로 시부모들에게 지목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충격이 있는데 어제 이 친한 박수홍 씨의 절친한 후배이자 손원수 씨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참석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축사로 나섰는데 이때 박수홍 씨랑 김다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런 일 겪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주변에서 나를 아껴주는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자체가 김다혜 씨가 그 박수홍 씨 서로를 향해서 하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박수홍 씨 부모님과 이제 박수홍 씨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아예 건넌 거에 쉽게 말하면 혹시 지금이라도 박수홍 씨가 엄마 내 전화 좀 받아고 전화를 드리면 받을 수는 있는 그런 사이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그 증인 출석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고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후에 확인해 본 결과 박수홍 씨는 2021년에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지금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직접 어머니께 한 번만 나를 믿어달라.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모진말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했고 그래도 연락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번호는 지금도 갖고 있고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후에도 본인이 생각을 했던 건 지금 이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박수홍 씨에게는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박수홍 씨는 지금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결과 후에는 어떠한 자신의 연락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번호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박수홍 씨 측이 형수에 대한 추가 고소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런 부모들의 허위 진술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부모들이 이런 걸 한 거에 대해서 위증죄로 또 묻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수홍 씨가 직접 부모에 대해서 그런 식의 법적 처벌은 전혀 원하지 않고요. 다만 이 박수홍 씨 부모의 주장들이 결국은 허위 유튜버,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허위 유튜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데 이 허위 유튜버의 5월 형사재판에서 박수홍 씨 형수에게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했다는 발언이 직접 있었습니다. 법원에 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박수홍 씨 변호인이 그 명예훼손을 추가로 걸고 그게 허위로 밝혀지면 결국 이를 반복했던 부모의 주장 역시 허위임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박수홍 씨의 팬분이든 아니면 일반 시청자분이건 간에 참 이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아마 같이 참담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